반갑습니다. 목동교당 부교모 양재원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삶 안녕하신가요? 라는 주제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잘 지내시고 계신가요? 저도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나요?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하루하루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나요? 요즘 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때때로 정말 내가 잘 살고 있는 걸까? 내 삶에 의미가 있는 걸까? 나는 잘하고 있는 걸까? 의문이 많이 생기고 때때로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삶에 대한 확신과 의문이 끊임없이 생겨나니 한편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요새 집중하게 하는 게 바로 일기입니다. 일기를 통해서 하루를 점검하고 내 삶을 반성하며 삶 속에서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불교 일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원불교 일기법은 정전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제가 출가와 유무식을 막론하고 당일의 육념 처리와 학습 상황과 계문의 범과 유무를 반성하기 위하여 상시 일기법을 제정하였으며 학원이나 선원에서 훈련을 받는 공부인에게 당일 내 작업한 시간 수와 당일의 수입 지출과 심심작용의 처리권과 감각강산을 기계시키기 위하여 정기 일기법을 제정하였나니라. 원불교 일기법은 상시 일기, 정기 일기 두 가지 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시 일기는 작업치사 공부로서 육념 학습 상황과 계문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고 정의를 취하는 공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정기 일기는 사리연구 공부로서 작업시간수, 수입지출, 심신작용 처리권 또는 감각강상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체크하고 자신의 삶에 필요한 대소유무의 연구 및 삶의 분석을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삶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기법만 제대로 챙기면 자신의 삶을 전반에서 신앙과 수행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일기법을 통해 물샐 틈 없는 수행을 할 수 있다고 하신 말씀도 과언이 아니죠. 막상 이야기만 들어보면 일기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당장에 이 모든 것을 해나가기엔 우리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차근차근 공부를 해나가면서 자신의 공부를 점검하는 영역을 늘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상시일기, 그 중에서도 유문형 공부를 중심으로 일기법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원불교 유문형 공부는 상시일기 중에서 가장 으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부입니다. 마음을 챙기는 공부의 시작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유문형 공부를 정전해서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념, 무념은 모든 일을 당하여 유념으로 처리한 것과 무념으로 처리한 번수를 조사기재하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치사하는 주의심을 가지고 한 것은 유념이라 하고 치사하는 주의심이 없이 한 것은 무념이라 하나니 처음에는 일이 잘 되었든지 못 되었든지 치사하는 주의심을 놓고 안 놓은 것으로 번수를 계산하나 공부가 깊어가면 일이 잘 되고 못된 것으로 번수를 계산하는 것이요. 유문형 공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음을 챙기는 공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잡으면 잡아지고 잡지 않으면 한없이 터지는 미묘한 것입니다. 대종경 승품 1장에서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미묘하여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 하였나니 챙기지 아니하고 어찌 그 마음을 닦을 수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신 대종사님의 말씀이 이 의의를 더욱 더 살아나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잡는 법을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마음 공부가 시작되는 겁니다. 마음이란 게 실체가 없기 때문에 마음을 잡는다는 것에 감을 잡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형의 마음을 유형으로 만들어야 눈에 보이고 그 마음을 잡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문형 공부가 바로 그 무형의 마음을 유형으로 만들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됩니다. 하자는 조목을 챙겨서 하는 주의심을 챙기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마음의 유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을 챙기기 위해서 유문형 공부를 해야 합니다. 마음을 잡고 놓치는 번수를 체크함으로써 우리는 마음을 잡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유문형 공부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을 챙기는 겁니다. 유문형 공부를 하는 것은 되게 간단합니다. 우리가 했던 청정슬린지도 또한 유문형 공부의 일환이었습니다. 유문형 조항을 몇 가지 정해놓고 그 일을 했는가, 안 했는가, 혹은 그 일이 잘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이 부분을 체크하는 것이 유문형 공부입니다. 예를 들어 가장 많이 하는 유문형 공부의 조항은 신발 가지런히 놓기입니다. 신발을 가지런히 놓기라는 조항으로 유문형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먼저 유문형을 체크할 무언가를 준비해야 합니다. 유문형 개수기도 좋고 핸드폰 메모장도 좋고 이 엠볼 어플을 사용해도 좋고 아니면 자신만의 무언가를 준비해도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저만의 유문형 체크카드를 가지고 만들어서 그걸로 유문형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다만 무언가를 체크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체크를 하지 않고 마음을 챙기는 주의심을 가졌으니까 난 유문형 공부를 하고 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들은 사실 유문형 공부를 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문형 공부라고 하는 것은 무형의 마음을 유형의 어떠한 형태로서 치환하여 그것들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마음으로만 것들을 체크했다고 해서 유문형 공부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문형 공부에서의 핵심은 이 무형의 마음을 유형화해서 데이터화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내 마음을 데이터화해서 그것을 판단의 자료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 자료를 보면 내가 마음을 챙겼는지 챙기지 않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을 챙기는 주의심을 체크함으로써 마음을 챙기는 공부를 구체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문형 체크할 때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야만 우리는 유문형 공부를 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신발을 챙기려는 마음을 먹었는지 혹은 당장에는 챙기지 못해도 신발을 들어가면서 챙겨야 한다는 마음을 냈다든지 이 마음을 먹기만 하면 그것을 유념, 무념으로 체크를 하는 겁니다. 마음을 신발을 잘 챙겨서 가지런히 놓고 안 놓고 그것 이전에 이 두 마음들을 먹기만 했어도 유무념을 체크했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체크를 하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유무념 공부를 했을 때 혹자들은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신발을 가지런히 놓는 것을 성공하지도 못했는데 그게 공부가 돼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공부가 시작되고 굉장한 공부가 됩니다. 평소에 마음에 대해 관심조차 없던 사람들이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이 대단한 전환이고 변화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잡고 바라보기 시작하면 마음의 힘이 변화되고 마음에 대한 관점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 공부가 시작되는 겁니다. 마음을 챙겼느냐, 챙기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번수를 기재하고 잘했고 안 했고 하는 이 수단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마음을 챙긴다입니다. 번수를 체크한다 라는 것은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처음 마음 공부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을 챙기냐 챙기지 못하느냐의 문제이지 이를 잘하느냐 잘하지 못하느냐가 그 문제의 핵심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완성의 단계에서 중요한 일일 뿐이지 처음 마음 공부를 시작함에 있어서는 이 챙기고 챙기지 않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번수를 기재하는 것, 챙기고 챙기지 않는 번수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한 번수를 기재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번수를 기재하되 내가 이 마음을 챙겼는지 안 챙겼는지 그것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마음을 챙기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내가 들어왔던 습관들이 마음을 챙기는 것보다 마음을 놓고 살거나 내 욕망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들여서 이 마음을 잡았다 놓았다 해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잡아서 챙기는 것만으로 해도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유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일을 잘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체념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마음을 챙겼다면 굉장히 잘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걸 전제로 유무념을 시작해야 유무념 공부가 재미있어지고 그 힘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을 잘 못한 것에만 집중을 하게 된다면 유무념 공부가 점점 재미가 없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일을 못한 번수가 처음에는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한 번수가 많아질수록 자신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신뢰가 떨어지는 경험이 지속되면 공부가 멀어지고 싫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챙기는 것에 집중하면서 마음을 챙기는 자신을 지지하고 칭찬하고 응원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유무념 공부입니다. 마음을 챙기면 삶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유무념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 마음 공부를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는 초기답니다. 유무념 공부로서 마음을 챙기는 번수만 계산하는 것으로서 이 마음 공부를 제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큰 한 걸음을 걸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유무념 공부에 대해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는 이 유무념 공부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유무념 공부의 원리와 그에 따라 어떻게 유무념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 건지 저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정 챌린지로 다들 마음 잘 챙기고 계신가요? 저는 요즘 다시 새롭게 청정 챌린지 목록들을 정해서 시작해보고 있습니다. 요가하기, 기도하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강의 듣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정 챌린지를 다시 시작했는데요. 일단 작게 청정 챌린지로 유무념 공부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유무념 공부로 마음 공부로서 마음의 주인이 되어 세상의 주인으로 마음대로 살아갈 날들을 영원하면서 오늘 이상 설교를 마치겠고요. 댓글들 쓰셔서 꼭 출석 체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의미 있는 나날들이 될 수 있도록 염원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요. 건강한 한 주로서 다음 한 주도 행복한 한 주들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과 안녕을 항상 기도드리는 양정훈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